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를 콩 찍게 되면 지금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포토샵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에 따라서 이 환경들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패널들의 위치를 옮기거나 지웠을 때는 다시 초기화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네모 단추를 누르셔서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될 겁니다. 저는 현재 CC2020 버전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배워보자 런이라고 하는 친구는 패널을 닫을 겁니다. 속성창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항상 보여지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보겠습니다. 한 줄짜리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정도 바꾸실 수 있겠네요. 맨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여기는 내가 하나하나 옵션들을 바꿔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위쪽에서부터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옵션 창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색깔을 어둡게 놓고 하게 되면 눈이 조금 덜 필요할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작업창을 얘기합니다.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띄워놓고 따로 작업창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V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창문을 여러 개 띄워놓고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V체크가 되어 있다면 창문을 크게 놓고 탭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에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브러쉬를 들어서 문질문질할 적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노멀 브러쉬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사이즈라고 되어 있다면 위치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크기는 가늠할 수 없겠죠.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도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 구석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실 거예요. 캡스락 키가 켜져 있다면 이 친구는 노멀 브러쉬일지라도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니까요. 캡스락 키는 꼭 꺼두시기를 바라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죠. 눈금자를 꺼내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늠하기 위한 가이드를 뽑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눈금자에서 보이는 단위가 룰러스, 픽셀 단위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타이핑할 때는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가이드의 색상도 수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색상 값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타입라고 하는 메뉴로 가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한글 글꼴,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굳이 영문으로 G-U-N-G, 궁이라는 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걸 한글로 보여주세요 라고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만 세팅하시게 되면 어디서나 사용하셔도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구성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라고 선택을 하셔서 기본적인 설정 맞춰 주시고요.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범위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할 거다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키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군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GTQ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 안에 모아놨다라고 하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창문을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 띄울 수 있도록 처음에 환경 설정을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틈바구니가 있어요. 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창문을 혼자 넓게 쓰겠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을 오픈이라고 불러오실 수 있겠죠. 시험장에 문서 안에 GTQ 이미지가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경로에 맞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2급의 1번 열기라고 하게 되면 소스 불러올 수가 있겠네요.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랑 비율이 좀 달라 보이죠? 이미지 크기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값만 좀 맞춰오면 될까요? 위아래는 다 필요한데 양쪽 옆에만 잘 익어 보이네요. 하이트 높이를 500입니다. 라고 바꿔줬습니다. OK 단추 누르게 되면 약간 줄어들었죠?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우기 때문에 이동 도구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창문을 따로 띄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몽땅 다 선택하겠다. 컨트롤 A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하셔서 우리 원하는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취소할게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의 이름이 임의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레이어가 많아지게 되면 헷갈리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임의로 2-1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관리하기 편하도록 이름을 바꿔놓도록 하죠.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열쇠를 복사해서 하나 더 갖다 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선택 도구 중에서 퀵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CC 버전에서도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드를 내가 원하는 라쏘 툴 요만큼 필요해요 라고 잡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개체를 선택을 해줘요. 있는 분들은 요 오브젝트 셀렉션을 이용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퀵 셀렉션 이용하시면 되겠죠. 더하겠다, 빼겠다 라고 하는 옵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추가하시면 되겠고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위쪽의 옵션에서 더하기 빼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열쇠가 하나 복사된 거 확인될 거고요.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에디트 편집할 겁니다. 프리 트랜스폼 자유롭게요. 컨트롤 T 누르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가장자리에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 가능할 거고요. 점 바깥으로 커서를 옮기시게 되면 이렇게 꼬부라지는 모양 보이시나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사된 친구는 열쇠라고 이름을 임의로 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쉐이프 툴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열쇠가 필요하고 화살표 모양이 필요합니다.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질 거고요. 필 색깔이 채워질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오른쪽 끝자락에 가시게 되면 쉐이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이 보일 텐데요. CS6 버전과 2019 버전까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하지만 2020 버전부터는 이렇게 그룹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썼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여주세요 라고 내놔라 윈도우 쉐이프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예요. 트리, 애니멀, 보트, 플라워
요거 말고 예전에 썼던 거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레거시 쉐이프 옛날 거 모양이란 뜻이죠. 콩 찍게 되면 레거시 쉐이프가 추가가 될 거고요. 다시 접어 놓을게요. 그러면 위쪽에서 보시게 되면 레거시 쉐이프가 더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요 친구들이 이렇게 쫙 그룹으로 쭉쭉쭉 묶여져 있는데요. 일일이 찾아서 선택하시기 귀찮으니까 다 열어 놓도록 할게요. 콩콩콩콩 열어 두세요. 요 아이들은 하나로 다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험 보는 동안에 이걸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건 불필요한 작업이니까 그냥 열어놓고 빨리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열쇠 모양을 하나 선택을 해줬고요. 화면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열쇠가 만들어질 건데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열쇠 레이어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크기를 바꿀 겁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를 눌러주면 조절점 보이죠? 크기를 바꿔주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그 열쇠의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의 앞쪽에 있는 썸네일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깔을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이 되어 있군요. 드랍 섀도우.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보입니다. FX를 눌러주시고 드랍 섀도우. 나머지 화살표 모양도 찾으시면 되겠죠. 화살표의 모양은 색상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건 개체도 두 가지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색깔을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정해주시면 첫 번째 친구가 완성이 될 거고요.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경사까지 주게 되면 하나는 완벽하게 만들어졌네요.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다면 복사해서 쓸 수 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하나가 더 복사가 됐을 거고요. 그 친구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옮기실 수 있겠죠?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이나 위치 조절하십시오.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트 들으시고 여기다가 쓸 겁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하죠.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서 색상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선 색깔 두 가지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왼쪽과 오른쪽의 색깔을 정해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내역을 기억하고 있어서 쓸데없는 물감이 들어있다면 선택하셔서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정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색상, 방향, 왼쪽이 하늘색, 오른쪽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 방향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방향이 맞지 않다면 아래쪽에 있는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과물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스트로크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두께값 사이즈는 2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컬러 값은 3333 회색인가 봅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바뀐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저장하시는 방식 두 가지 지시하고 있네요. 400에 500짜리는 JPG이고요. PSD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지금은 커다란 상태 그대로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해라 라고 그 경로 맞춰주실 수 있을 텐데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름에 불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파일의 형식이 커다란 이미지인 경우에는 JPG라고 했죠.
JPEG라고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파일의 형식이 JPG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방식 달리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엑스포트라고 엑스포트 에즈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JPG라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가진 않겠습니다. 캔슬. 이미지 10분의 1로 줄여두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는 거 맞죠? 레이어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 똑같네요. 새로운 종이 하나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width 폭은 400, 높이 하이트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액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뽑고 싶다 하면 눈금자가 필요하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눈금자 룰러스 켜시게 되면 눈금자가 사방에 보일 거고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액자 제작을 먼저 해서 그 액자 위아래로 필요한 개체들을 나중에 배치할 거니까 액자에 필요한 2급의 2번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이미지에 있는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 가져오게 되면 2급의 2번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나중에 찾기 편할 거고요. 가지고 오고 나서 보니까 방향이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신호등인데 결과물에선 이렇게 누워 있는 신호등이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조절할 수 있죠. 이 친구는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다가 대시면 조절점 밖에서 커서가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방향을 뒤집어 주실 수도 있고요. 대략의 위치 맞춰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위에 액자로 써먹을 친구 하나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쌍둥이 카피본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액자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 액자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버전에 따라서 네 번째 줄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필터 갤러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필터들 보일 거고요. 아티스틱부터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워터페이퍼 선택하시게 되면 그 친구들 적용이 될 거고요. 안쪽에 50 정도 대략 떨어진 위치, 50 정도 대략 떨어진 위치, 요 정도 위치에 구멍을 파야 되겠군요. 가이드라인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눈금자에 숫자들 보이시죠? 그 숫자 자체를 클릭해서 줄줄줄 끌고 가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50 근처에다가 350 근처에다가 선을 끌어다 놓으시면 안내선이 보이죠? 위쪽에서도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시고 이 네모난 부분만큼만 빼시게 되면 아래쪽에 깔끔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는 거겠죠? 렉탱글 막기 이용하셔서 네모나게 선택을 쫙 해주시게 되면 바딱바딱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된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모퉁이가 살짝 둥글게 다듬어져 있으니까 선택한 친구 셀렉트 메뉴에 가셔서 모디파이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스무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반지름 값을 얼마로 줄 건지는 값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만 둥글다 싶으면 5, 좀 더 많이 둥근 걸 10. 그 값은 정해진 건 없으니까 편한 대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지워주면 뒤쪽에 깔끔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는군요.
필터 적용한 다음에 안쪽에 테두리를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드랍 섀도우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테두리를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는 아닌가 봅니다. 반딱반딱 빛나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왼쪽 상단에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스트로크 선을 그려줄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두께값 5픽셀이라고 색깔값은 F6개 흰색이라고 오케이 하게 되면 선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주도록 하죠.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FX라고 되어 있는 게 레이어 스타일이죠. FX 가서 드랍 섀도우 정해주시게 되면 그림자 효과까지 다 들어갔군요.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는 없으니까 선택 셀렉트를 디셀렉트라고 해제하시게 되면 반짝거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1, 2, 3, 4 순서대로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을 2급의 3번 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필요한 부분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3번 이미지 가져왔고요. 너무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일부분의 색상을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요만큼 뒷동네가 녹색 계열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요만큼만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색깔값 바꾸실 때 이미지 두 번째 줄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색깔을 바꿀 겁니다.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휴가 색상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슬라이드 단추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녹색인 지점에서 멈추시면 되겠죠? 더 이상의 반짝거림은 필요 없습니다. 셀렉트 선택한 걸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2급의 3번 레이어 잘 선택했고요.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가서 아우터 그로우라고 하는 효과를 줬습니다. 앞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깜빡깜빡 해보시면 효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값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옵션들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 더 밝게 보이거나 더 멀리 보이거나 사이즈들 거리값들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옵션까지는 굳이 건드리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결과물과 너무 많이 확연하게 다르다면 옵션들을 조절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2급의 4번 불러올게요. 2급의 4번의 경우에는 드랍 섀도우 줘서 그림자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과물을 보니까 액자보다는 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 레이어를 액자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질질질 끌어서 아래쪽에다가 옮겨 주시게 되면 문제지에서 본 것처럼 액자 아래쪽에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 작업들이 다 그 위쪽에 개체들 쌓일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위쪽으로 선택 돌아와 줬고요. 텍스트 도구 이용하셔서 글씨 마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시사항 나와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들도 몽땅 다 적용을 해줬는데요. 결과물이 좀 달라 보이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레이어, 글자 레이어이고요. 도구, 글자 도구입니다. 그러면 위쪽에 옵션 보일 거고요. 꾸겨주는 작업을 하는 웹 텍스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뻗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위로 상승돼서 올라가는 라이즈라고 하는 효과를 주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있는 밴드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 그 크기와 방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과값과 비슷하게 조절. 오케이. 글자의 경우에 이렇게 줄 간격이 유난히 멀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물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 도구를 들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토글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글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캐릭터 패널에 보시게 되면 글꼴, 크기, 색깔, 바깥에서 만나봤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은 설정들은 여기서 해도 될 것을 거기에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줄 간격이라든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글자 스스로가 똥똥합니다, 키가 큽니다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옵션들을 보시고 수정이 더 가능하니까 더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글자 크기가 50이기 때문에 오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간격을 글자보다 작게 줄여버리게 되면 사이사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되시면 옵션들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바쁘시면 일단 이 친구들은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안내선 필요에 의해서 뽑아놨던 것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 가셔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았던 게 지워질 거고요. 파일을 크다랗게 저장할 거예요. 그대로 세이브 가시면 JPEG라고 하는 아이 이용해서 저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JPG가 없다면 엑스포트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고요. 엑스포트 에즈 보이시죠? 여기에서 JPG를 출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캔슬.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도 PSD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에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폭이 600, 높이 하이트가 400으로 바뀌었네요. 새로 만들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윗스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색상을 일단 준비를 해 놓을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작업을 좀 맞춰서 하고 싶다면 이제 단축키 써볼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이라고 하시게 되면 단축키가 이렇게 먹고요. 룰러가 켜졌습니다. 배경 색깔이 666699라고 정해져 있네요. 물감을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포어그라운드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고요. 보라색 물감이 준비됐습니다.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필이라고 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울 거예요 라고 하면 보라색 물이 들죠. 소스를 좀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5번을 불러오도록 하죠.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있다 라고 했고요. 2급의 5번은 여기 있네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여요. 보시면 결과물이 우리 이렇게 오른쪽 부분은 사선으로 도로가 쫙 보이고 있고요. 왼쪽은 좀 잘 이었죠? 요만큼 잘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폭이 다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네요. 이미지를 사이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값만 400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사이즈를 갖다 놓고 나서 너무 작다 싶으시면 나중에라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T였었죠?
조절점 쭉 드래그 하셔서 키워주시거나 줄여주시거나 나중에도 가능해요.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크기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새로운 필터를 적용할 때 쓰는 거고요. 첫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활성화됐네요. 요건 앞서서 썼던 거랑 똑같은 아이를 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는 앞서서 썼던 거하고 다른 아이를 선택할 거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쓰도록 할게요. 텍스처 라이저 이용하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 적용 끝났고요.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창문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거, 요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콩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의 마스크를 쓰게 되는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죠.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흰색이 잘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검정색으로 칠해서 안 보이도록 가려주시면 될 텐데,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부드럽게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게 되면 기본 색상은 흰색에서 검정색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이 아니시라면 베이직이라고 하는 곳에 깜장색과 흰색 보이시죠?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될 겁니다. 깜장색이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안 보이도록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쪽 부분은 잘 보이고 있죠? 흰색으로 마스크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그라디언트는 깜장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깜장색은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적용해서 쭉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지워지면서 그라디언트 처리된 거 확인되시죠? 마스크로 너무 진하게 지워진 것 같죠?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6번 가지고 오죠. 2급의 6번 열기. 2급의 6번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선이군요. 스트로크. 선을 주실 적에 옵션 값이 포지션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인사이드라고 하게 되면 그 이미지의 안쪽으로 선이 생기는 거고요. 아웃사이드라고 하면 그 이미지의 바깥쪽에 선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들도 잘 데리고 와서 배치하면 되겠죠. 2급의 6번. 자동차의 뒷부분은 어차피 필요가 없어서 뒷부분은 좀 잔상이 좀 남게 지저분하게 따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배치할 수 있을 텐데요. 방향이 반대쪽으로군요. 방향을 돌리실 때 빙그르르 회전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냥 돌리시면 360도 돌렸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죠. 거울로 반사시킨 것처럼 보이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가로로 반사시켜 준 효과가 먹게 돼요. 이미지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위에다가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쉐입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색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개체가 두 개인 경우 아니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웠기 때문에 색깔이 그라디언트로 두 개. 어떤 걸로 적용했는지는 문제 보시면서 가늠하셔야 되겠죠?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레이어가 만들면서 제작될 거예요. 쉐이프, 필, 색깔은 들어갈 겁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폭발 모양부터 찾겠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해서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네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복사될 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놓으시고 크기가 너무 크다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시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마저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를 주실 때에는 그 방향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위쪽과 아래쪽으로 색상이 그라디언트 되어 있는데 우리 건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도 추가하겠습니다.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타이프 툴 들으시고요. 위치 찍으시고요. 줄 간격이 달라 보일 경우에는 캐릭터 패널 이용하셔서 글자의 크기, 색깔, 글꼴 이외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지시사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쭉 맞춰줬는데 이렇게 꾸깃한 느낌에 대한 건 언급이 없죠. 그럴지라도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웹 텍스트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왼쪽과 오른쪽 보시고 이렇게 모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600에 400 JPG로 저장하세요 라고 했네요. 파일, 세이브. GTQ 경로 맞춰 주시고요. 파일의 이름 맞춰 주시고요. 형식만 JPEG라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게 되면 파일을 세이브 JPEG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 PSD 확인하셔서 저장해 줍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용지 사이즈 600에 400 앞서서 풀었던 3번과 용지 사이즈가 같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밉스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배경의 색깔이 중요할 경우에는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배경 색깔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크레이트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이미지를 보아하니 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모두 다 필요하군요. 높이값만 맞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바꿨더니 폭은 604 비슷하군요. 오케이 눌러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레이어가 자꾸 쌓이면 효과 줬던 거 비교할 때 이름 찾기가 번잡스러우니까요. 필터를 주세요. 페인트 더프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사용하셔야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찾아서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페인트 더프. 이 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안관 배지 모양 안에 그림이 갇혀 있죠.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12번을 불러왔는데요. 이 친구는 크기가 어차피 보안관 배지에 갇힐 거기 때문에 대충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이름은 2급의 12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해서 적당히 작게 줄여 놓을 거고요. 보안관 배지를 찾아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적에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배치를 하시고 그 배지 모양으로 그림이 잘려 보이길 원하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의 순서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보안관 배지가 잘라주는 칼날이죠. 그리고 2급의 12번 꼬맹이 친구가 들어있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잘라지는 그림에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보안관 배지 모양대로 그림이 잘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꼬마 친구의 사진이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레이어 12번을 꼭 확인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크기와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죠? 2급의 12번은 필터 플라스틱 랩이라고 하는 효과를 주도록 할 겁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쉐이프에 대해서도 제작을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을 작업하고 오는 게 좋겠죠. 보안관 배지 모양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 선도 주고 그림자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크기나 위치 줄일 수 있어요. 보안관 배지 모양의 크기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가능할 거고요. 위치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급의 13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뿐만 아니라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조절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100%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콩 찍으셔서 80이라고 낮춰주도록 할게요. 쉐입들을 마저 얹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주시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이렇게 줄무늬로 되어 있는데 결과물을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디얼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리니어를 레디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색상 값이 반대로 뒤집어져야 된다면 옵션도 리버스 체크함에 따라서 색상 값이 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안쪽에 노랗게 바깥쪽이 빨갛게 되길 원하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오퍼시티 값까지 같이 주도록 하죠.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하세요. 글자의 지시사항에서 글자의 크기도 2개, 색깔도 2개라고 한다면 어떤 친구에 대한 적용 값인지는 분석하셔서 작업하셔야 되겠죠?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을 하게 되면 경로와 이름 확인할 수 있겠죠. 커다란 이미지는 JPEG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일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해주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은 PSD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2022년 4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